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23장. 23. 금지의 난전. 황계대사는 아미산의 금지라는 말을 듣고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빨리 이곳을 물러나는 것이 좋겠소. 소홍거사가 대답했다. 그렇소. 남의 금지에 함부로 들어서는 것은 무림의 큰 죄악이요. 왕일조가 눈빛을 반짝이며 잘라 말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빨리 물러들 갑시다. 황계대사는 잠시 침울한 표정을 짓더니 드디어는 돌아섰다. 이때 풍천우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대사, 잠깐. 남의 계책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황계대사는 움찔하며 되물었다. 계책? 무슨 계책? 세상의 관속보다 보물을 감추는데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소. 황계대사는 잠시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소운거사와 왕일조는 벌써 그중 하나의 관 쪽으로 달려들고 있었다. 그때 돌연 사방의 석벽에서 8개의 문들이 일제히 열리더니 밝은 불빛이 새어나와 석실 안의 사람들을 비추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밝은 빛에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다만 불빛 뒤에서 사람과 검광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뿐이었다. 갑자기 한마디의 차갑고도 냉엄한 말소리가 불빛 뒤에서 우렁차게 들려왔다. 어디서 온 광도들인데 감히 본문의 성지에 침입하는고. 잇따라 또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성지에 함부로 침입하는 것은 죽을 죄인데 물어볼 것이 무엇이오. 이 사람의 음성은 느렸지만 그 속에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황계대사가 말을 받았다. 신석 도장이 아니시오. 도장께선 오대산 황계대사도 모르시겠단 말이오? 성지에서는 예정을 이야기하지 않겠소. 이 말이 끝나자마자 수십 개의 검광이 불빛 뒤에서 석실 안의 사람들을 향해 마구 휘둘러졌다. 소어하는 검광이 지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피하질 못했다. 검도 무서웠지만 뱀이 더욱 독했던 것이다. 그는 돌연 하늘을 향해 대소하며 웃어버렸다. 그가 웃자 그의 몸에 감겨있던 독사들이 모두 고개를 들고 혀를 날름거렸다. 그를 향했던 검날은 공중에서 검새를 멈추었다. 불빛 아래 나타난 것은 2명의 자주색 옷을 입은 도인이었다. 왼쪽의 도인이 번쩍이는 검날을 소어와의 가슴을 향하며 무서운 소리로 호통쳐 물었다. 너 이 자식 무엇이 우습단 말이냐? 내가 웃는 것은 너희 아미파가 잘난 척만 했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병신들이기 때문이지. 주위에서는 병기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고함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너 이 자식아, 지금 뭐라고 했지? 소어하는 눈을 깜빡깜빡하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가 묻겠는데 우리가 성지에 침입한 것을 어떻게 알았소? 아미사는 함부로 다니지 못하는 곳인데 사람이 침입했으니 모를 턱이 있겠느냐? 내 생각엔 너희들이 이미 매복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누군가 미리 알려준 듯하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미리 알아내는 재주라도 있단 말이냐? 그 도인은 무섭게 소리쳤다. 그건 내가 관계할 바가 아니다. 나와 관계가 되는 일이다. 우리가 오기 전에 분명 너희들에게 고하는 사람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안 그런가? 흥! 너희들이 우리가 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이상하단 말인가? 조전해가 멀리서 소리쳤다. 그렇소. 이 모든 것은 비밀을 고해 바친 사람의 함정이요. 우리끼리 싸우게 하고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격렬한 소리가 나더니 몇 사람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도인은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냉랭한 소리로 쏘아붙였다. 함정이라고? 무슨 함정이야? 소어하는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이 손을 멈추면 내가 자연히 이 함정의 음모를 말하겠소. 그때 오른쪽에 있던 도인이 소리쳤다. 그 자식의 술수에 휘말리면 안 돼요. 그렇다. 우선 이 녀석을 잡고 이야기해도 늦진 않다. 소어하는 두 사람이 손을 써 독사를 놀라게 하면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후회가 막급했다. 왜 독사를 이대로 남겨두었던가?
그는 급한 김에 자기 품에 있던 3개의 통을 2명의 아미 도인에게 던져버렸다. 그 도인들이 검을 내리치자 통이 즉각 6개로 토막이 나면서 그 속에 담겨있던 미혼약, 해독약, 독사의 먹이 등이 공중에 뿌옇게 날렸다. 두 노인의 검은 잠시 느려지는 듯 싶더니 여전히 맹렬하게 소어와를 향해 뻗어들어왔다. 이때 돌연치, 치 수십 번의 소리가 나더니 탁자 위의 촛불과 석벽의 문에서 흘러나오던 강렬한 불빛이 한꺼번에 꺼지고 말았다. 소어와가 내심 놀라고 있을 때 그의 귓전에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빨리 벽으로 몸을 붙여. 소어와는 이 말소리가 무척이나 부드럽고 또 많이 듣던 목소리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따뜻한 정을 느끼며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철심란인가? 상대방이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응. 소어와는 가만히 벽 쪽으로 옮겨가면서 가볍게 탄식을 했다. 지금에서야 너의 암기 무술이 나보다 강하다는 걸 알겠군. 그 짧은 순간에 10여 개의 불을 끌 수 있는 재주는 나로선 도저히 철심란이 대꾸했다. 불을 꺼버린 것은 내가 아니야. 소어와는 놀랐다. 내가 아니면 누구냐? 불이 꺼지자 잠시 동안은 조용했었지만 다시 고함 소리가 일어났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소리를 질렀다. 누구냐? 또 누가 침입했지? 빨리 불을 켜라. 빨리, 빨리. 철심란이 소어와의 말에 대답을 하기도 전에 불이 다시 켜졌다. 소어와 철심란은 동시에 목소리를 죽이며 탄식을 했다. 철심란이 보니 소어와의 얼굴에 벽사신군의 뱀이 기어다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소어와가 놀란 것은 영당 안에 나타난 사람 때문이었다. 불빛 아래 두 사람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다. 소어와는 단숨에 10여 개의 불을 꺼버린 이가 필시 무공이 대단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2명의 가냘픈 소녀가 아닌가. 이 금지된 영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모두 무림의 명성을 떨치는 인물들이거나 아미파의 고수들이었다. 그러나 이 2명의 백의 소녀는 어느 사람도 전혀 안중에 없다는 듯 싸늘한 표정만을 담고 있었다. 아미파의 제자들은 느닷없이 나타난 두 소녀를 보자 의아한 마음과 놀라움에 손을 쓸 생각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소은 거사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다. 여자가 금지에 함부로 침입했는데도 아미 제자들이 눈만 번뜩이면서 그냥 바라보다니. 이것도 전에 없던 일인데. 신석 도장은 안색이 침중했고 사방의 아미 제자들도 노한 기색을 띠고 있었다. 둥근 얼굴의 소녀가 눈을 크게 떴다. 하루 언니 들었어요? 알고 보니 이 아미사는 우리가 오지 못하는 곳이었군요. 하루가 비웃듯 말을 받았다. 천하의 어느 곳이든 우리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지. 어느 누가 우릴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신석 도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무서운 목소리로 외쳤다. 어디서 온 계집들인데 말투가 그리 무엄한가? 이 말소리가 떨어지자 2명의 아미 제자들이 검광을 번뜩이며 즉각 2백의 소녀의 복부를 향하여 찔러갔다. 그러나 백의 소녀들은 바라보지도 않고 검광이 거의 몸에 닿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고는 가볍게 손을 들어 막아냈는데 어느 누구도 그녀들이 무슨 수법을 사용했는지 아는 자가 없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라보았을 때는 오른쪽 사람의 검이 왼쪽 사람의 머리에 꽂혀버리고 난 후였다. 영당에 모여있던 모든 고수들은 두 눈이 화등잔만해지며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신석 도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화저복이 아닌가. 하루가 담담히 대꾸했다. 눈이 밝군요. 둥근 얼굴의 소녀가 말을 받았다. 이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았소? 그래도 우리가 너무 큰 소리를 쳤단 말인가? 신석 도장이 말했다. 아미파와 이화궁은 아무런 원한이 없는데 두 아가씨께선 어인일로 오셨소? 하루가 대답했다. 우리는 별 뜻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니오. 단지 당신이 연남천의 보물을 꺼내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갖고 싶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좀 구경하자는 것뿐이요. 연남천의 보물?
둥근 얼굴의 소녀가 재빨리 말을 받았다. 시침대지 마시오. 빨리 꺼내보시오. 이행치 않는다면 연남천과 본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찌 여기에 연남천의 보물이 있겠소? 그는 사방을 한번 둘러보더니 돌연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계속 말을 이었다. 알겠소. 여러분들도 필시 보물을 위해서 왔군. 왕일조, 황계대사 등은 모두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다. 이 화궁에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은 필시 함정일 거요. 모두가 속았소. 우리가 서로 싸우게 된다면 남의 계책이 적중하는 것이지. 둥근 얼굴의 소녀가 물었다. 도장의 뜻은 연남천의 보물이 여기에 있지 않단 말인가요? 신석 도장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난 들어본 일조차 없소. 둥근 얼굴의 소녀가 하로에게 고개를 돌렸다. 로 언니, 저 말을 믿을 수 있을까? 하로는 담담히 입을 열었다. 난 천생에 남의 말을 믿지 않는다. 누구의 말이든 간에 난 믿질 못해. 신석 도장은 그녀의 대답을 쓰디쓰게 받아들였다. 아가씨가 믿질 않는다면 하는 수 없소. 둥근 얼굴의 소녀는 냉소했다. 뭐가 하는 수 없다는 거죠? 우린 수색을 해봐야겠소. 신석 도장의 안색이 변했다. 수색을 한다고? 그래요. 내가 보기엔 이 몇 개의 관들이 보물을 감추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요. 그러니 관을 열어서 공개해보도록 하시오.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미 제자들은 모두 얼굴에 극도의 분노를 띠었으며 신석 도장도 억지로 분노의 기색을 참으며 무거운 소리로 말했다. 관 속에는 본파 역대 선사의 유해가 있어. 천하의 그 누구도 열지 못하오. 둥근 얼굴의 소녀가 냉소했다. 그럼 그렇지. 관 속에 정말 시체뿐이라면 보아도 무방하지 않겠소? 우리가 뼈다귀라도 훔쳐갈까봐 그러오. 못 보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요. 신석 도장은 더 참을 수가 없었는지 언성을 높였다. 누구든 관을 열려면 우리 아미 제자들을 모두 죽인 후에 하시오. 둥근 얼굴의 소녀가 싸늘하게 말했다. 꼭 그렇게 해야겠소? 이 화궁은 너무 무례하오. 우리 아미파는 당신들과 죽도록 싸우겠소. 신석 도장은 손에 긴 검을 움켜쥔 후 번쩍번쩍 빛나는 검날을 소녀의 목을 향해 지쳐 들어갔다. 그는 너무나 크게 노해서 그 일검에 자기 평생의 힘을 다한 것이다. 그 검은 정말 번개와 같이 날쌔고 무서운 공력이 집중되어 주위 사람들을 다 놀라게 했다. 백의 소녀들은 역시 신석 도장에 비해 공력이 뒤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두 사람은 몸을 날려 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때 아미 제자들의 수십 개의 검이 서로 교차하며 두 소녀를 공격해 들어갔다. 두 사람이 비록 절묘한 신법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이 수십 개의 분노의 창검은 피하기가 어려웠다. 철심나는 돌연 소아를 향해 입을 열었다.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뭘 하는 거야? 난 황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었는데 그녀들의 도움으로 무사할 수 있었어. 또 사실 내가 아까 위험에 처했을 때도 다행히 그녀들 덕분으로 무사하게 되었던 거야. 지금은 그녀들이 위험에 처해 있어. 그런데 어찌 그냥 넘길 수 있겠어? 소아는 그 소리를 듣고 웃었다. 그녀들은 이화궁 사람이야. 아무리 곤란에 처해 있다고 해도 남의 도움을 바라겠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등 뒤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 말이 맞소. 말소리와 함께 한 사람의 신형이 소어와의 곁을 스쳐갔다. 불빛 아래에서도 소어와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심지어는 옷의 색깔도 분간이 안 됐다. 그는 이토록 신속한 신법은 본 적이 없었다. 순간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울리더니 수십 개의 긴 검이 동시에 땅에 떨어졌다. 아미 제자들은 하얀 그림자가 눈앞을 지나는 듯 하는 순간 손이 찌르르 하는 것을 느끼며 모두 수중에 검을 떨어뜨리고 만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하나씩 뒷걸음질 치며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신석 도장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진 채 그 광경을 쳐다보았다. 그는 정신을 수습하며 사방을 휘둘러 보았으나 여전히 그 두 명의 백의 소녀만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을 뿐 하얀 그림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신석 도장은 입술을 깨물면서 하늘을 향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는 수 없지. 그리고는 긴 검을 들고 자기의 목을 향하지 않는가. 그는 항거할 수 없는 경이로운 무술에 아미파의 명성이 끝나버리는 것을 보고는 죽음으로 속죄하는 길밖에 없다고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때 하나의 손이 그의 몸 뒤에서 쭉 뻗어나오더니 가볍게 그의 손에서 검을 앗아갔다. 신석 도장의 수중에 있던 검은 그와 함께 평생을 있으면서 수많은 무서운 싸움을 겪었고 한 번도 그의 손을 떠난 일이 없었다. 신석 도장은 사색이 되고 기가 막혔다. 이때 하나의 백의 소년이 그의 몸 뒤에서 서서히 걸어 나왔다. 도장께서는 제자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귀파 도우들께서 아가씨들에게 손을 쓰지 않았다면 제자도 절대 손을 쓰진 않았을 거요. 그 소년은 기껏해야 13, 14의 나이였다. 그러나 그의 무공은 이미 많은 무림 고수들도 생각지 못할 경지에 이른 듯했다. 게다가 그는 보통 세가의 백마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고귀한 기품이 이미 세상 누구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 세 마디 말만 입 밖에 냈을 뿐 담담히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늠름한 풍채와 태도에 많은 가인을 알고 있는 설화도 류호격까지도 도취하고 말았다. 은창 세가의 구칠야도 어렸을 적에는 풍류 가인이었지만 이 소년을 보자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잠시 동안 여러 무림의 고수들은 넋을 잃고 그 소년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신석 도장은 매우 놀랐으나 이 소년의 멋진 풍채와 예의 바른 태도에 긴장을 풀고 예를 갖추었다. 귀하도 혹시 수옥곡 이화궁에서 오신 분이요? 백의 소년이 공손하게 말을 받았다. 제자의 초라한 이름은 화무결이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화궁에서 왔습니다. 본궁의 사람이 단연간 강호에서 활동하지 않아 많은 예절을 잊었으니 신뢰를 범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의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손을 모으고 서서 얘기했다. 그러나 그의 몸에 배인 귀한 기품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마치 천성이 겸손한 윗사람에게 친절한 대우를 받을 때처럼 어려워하는 감정이 생겼다. 이때 하로가 다시 나서며 약간은 누그러진 어조로 입을 열었다. 우리 집 공자께서 오셨으니 관을 열어볼 수 있겠죠? 신석 도장이 무엇라고 말을 하려는 순간 화무결이 재빨리 가로챘다. 보물에 대한 일은 필시 거짓일 거요. 난 다만 여러분들이 남의 간사한 계략에 빠지지 않길 빌겠소. 오늘의 일은 다시 말하지 않기로 합시다. 황계대사가 한마디 거들고 나섰다. 나무아미타불, 공자는 자비로우십니다. 왕일조가 숨을 내쉬며 말했다. 누가 또 싸우고 싶어 하겠소. 옆에서 보고 웃을 짓을 계속할 수는 없소. 구청파, 손천남 등이 같이 입을 열었다. 공자의 말이 맞소. 우리는 이만 물러갈까 하오. 신석 도장은 그들이 물러설 의사를 밝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공자 고맙소. 실로 처참한 사륙의 위기가 무결공자의 두세 마디 말로 무사히 지나가게 된 것이었다. 류호겨 등은 시종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철심난도 그를 보면서 입가엔 탐복의 미소를 지었다. 그때 소호아가 돌연 흥하며 콧방귀를 뀌더니 큰 걸음으로 밖으로 나갔다. 철심난은 약간 주저하다가 빠른 걸음으로 뒤쫓아갔다. 뒤에 처져 있던 조전애가 급히 불렀다. 옥대협, 옥노선배님. 하루도 소리쳤다. 어이, 아가씨 왜 가는 거요? 몇몇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소호아를 불렀으나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앞만을 향하여 터벅터벅 굴속을 빠져나갔다. 동굴 밖은 이제 약간의 안개가 깔려 있었다. 아름다운 달빛이 그 운물을 비추니 정말 아름다운 밤 경치였다. 앞만 바라보며 걸음을 재촉하던 소호아는 얼마를 걸어간 뒤 큰 바위 위에 주저앉았다.
쫓아오던 철심난도 그제야 길게 한숨을 내쉬며 옆에 와 앉았다. 보물을 찾던 일이 이렇게 끝나다니 정말 뜻밖이야. 아직 미련이 남았어? 이런 일푼의 가치도 없는 보물지도 때문에 천신만고의 모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으니 정말 가만히 생각하면 억울하기 짝이 없어. 싸다 싸. 철심나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면서 고개를 떨어뜨렸다. 내가 모용산장에서 날 버리고 간 것을 원망하지는 않겠어. 하지만 원망하면 또 어쩔 테야? 철심나는 너무 섭섭했다. 그녀가 숙였던 고개를 번쩍 쳐들자 얼굴이 상기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넌 어찌 말을 그렇게 해? 난 본래 그런 사람이야. 듣고 싶지 않으면 듣지 마라. 잘해주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될 거 아냐. 철심나는 소어아가 결코 자신이 싫어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자 여자 본래의 수줍음으로 두 볼이 빨개졌다. 언제 아미산에 왔어? 그러나 철심나는 여전히 부드럽게 대했다. 그 독사들은? 철심나는 도리 없이 등을 마주 대면서 돌아앉았다. 한참 동안을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소어아가 먼저 중얼거리듯 입을 열었다. 그 자식 신기하던데. 철심나는 듣지 못한 척 대꾸가 없었다. 소어아는 꽤 한참을 기다렸으나 철심난이 그저 묵묵히 앉아있을 뿐. 아무 반응이 없자 등으로 그녀를 밀어붙였다. 어이 벙어리. 내가 한 말 들었어? 벙어리가 어떻게 남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 그럼 넌 분명히 들었잖아. 내가 남의 말을 들을 수 없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지? 내가. 둘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한참을 웃던 두 남녀는 약속이라도 한 듯 나란히 앉았다. 철심난이 먼저 옮겨왔는지 소어아가 먼저 옮겨왔는지는 알 수 없었다. 통쾌하게 웃던 소어아는 다시 말문을 열었다. 그 자식 정말 신기하던데. 철심난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수옥곡 이화궁은 지금 천하 무림의 성지라 말할 수 있는데 그는 이화궁의 유일한 전인이니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그놈은 남의 눈에 겸손하게 보이려고 구린내를 풍긴단 말이야. 개똥이지. 게다가 꼭 계집애 같아. 철심나는 그의 말에 그저 웃음을 짓고는 눈을 깜빡거리며 말했다. 그런데 이상해. 그 사람은 너와 아주 많이 닮았어. 모르는 사람들은 너희들을 형제라고 할 거야. 만약 내가 그렇게 생겼다면 죽는 게 낫겠어. 철심나는 그를 바라보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바위 틈을 빠져나온 나무줄기를 뽑아 던지며 소어아가 입을 열었다. 이상한 것은 그런 조잡스러운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재미있는데. 누가 그를 좋아하는데? 너. 철심나는 움찔했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고? 미쳤어?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왜 눈이 빠지도록 그를 바라보았지? 내가 진심으로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왜 자꾸 그의 편만 들어주는 거야? 철심난의 두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부하가 났던지 이를 갈면서 으르렁댔다. 좋아. 내가 그를 좋아한다고 해. 죽도록 좋아한다고 치자. 여하간 넌 내 무엇도 아니니 내가 상관할 필요는 없잖아. 그녀는 발을 비비면서 다시 등을 돌려버렸다. 또다시 풀포기를 뽑아 던지며 소어아는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조잡스러운 늙은이 같았는걸. 넌 그 사람이 여자 같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웬 늙은이 타령이야? 난 그가 늙은 할머니 같다는 거야. 철심나는 다시 푸아하고 웃어버렸다. 그녀를 바라보며 소어하는 말을 계속했다. 뭘 웃는 거야? 너 질투하고 있구나. 내가 질투를 해? 웃기지 마, 웃기지 말라고. 그러나 자세를 고쳐 앉은 그는 탄식하듯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래. 난 지금 정말 질투하고 있는지도 몰라. 소어와의 심각해진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 애교 있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품속에 안기려던 철심나는 새삼 놀라며 입을 열었다. 참, 독사,
독사들을 떼어내야 할 텐데. 정말 그렇게만 되면 소원이 없겠어. 탄식이 섞인 목소리였다. 벽사신군이 죽었으니 지금은 그 누구도 이것들은 떼어낼 수 없을 거야. 아, 이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아. 몸에 독사가 있으면 여자애들이 날 괴롭히지는 못할 테니까. 흥, 남은 진지하게 묻고 있는데 넌 농담하고 있어? 보기 싫은 것을 본 것처럼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리던 그녀는 갑자기 웃음을 띄었다. 방법이 하나 있어. 무슨 방법? 독사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아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어. 그 방법이 묘하군. 칭찬해주니 부끄러운데. 그러나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어. 또 무엇인데? 이 독사들은 중이 아니야. 철심나는 무슨 이야기인지 얼른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중이 아니니 아무 것이나 먹는단 말이야. 독사들이 굶으면 내 살과 피를 먹겠군. 넌 정말 천재 아동이야. 이제야 생각해냈으니. 철심나는 부끄러웠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가는 철심란의 훌쩍이는 목소리가 애원이라도 하듯 들려왔다. 도대체 어떻게 하지? 내가 보기엔 다만. 도대체 다만 어쩌자는 것인지 그녀도 말하지 못했다. 그때 길 저쪽에서부터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계집애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정말 알 수가 없네. 결코 멀리 달아날 수 없어. 곧 잡힐 거야. 두 사람의 대화를 듣자 소어아와 철심란은 동시에 안색이 변해갔다. 철심란이 목마저 꽉 잠긴 소리로 말했다. 소선녀. 그리고 모용구매. 우리 빨리 달아나. 그러나 그들이 앉아있던 곳은 막혀있는 길의 중간이었다. 유일한 통로라면 바로 소선녀가 걸어오는 길뿐이었다. 철심란의 손발이 차가워졌다. 이거. 우선 여기라도 피하고 의논해보자. 두 사람은 신법을 써서 자취를 감추었다. 소선녀와 모용구매가 조금 전에 그들이 앉아있던 바위 곁까지 왔다. 소선녀가 말했다. 아미사는 정말 괴이한데. 우리도 길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니. 마을로 돌아가기도 너무 늦었고. 산을 뒤져봐도 소용없을 거야. 여기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야겠어. 소선녀와 모용구매는 그 바위 위에 주저앉았다. 소선녀가 앉은 자리는 바로 조금 전 소어아가 앉았던 곳이었다. 두 사람은 앉자마자 눈을 감더니 잠이라도 청하려는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소어아와 철심나는 사태가 이렇게 되자 어떻게 해야 무사히 달아날까를 이리저리 궁리해 보았다. 그러나 별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다. 소선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춥지 않아? 난 막상 잠을 자려니까 추워서 잠이 안 오는데. 언니는 정말 귀엽게 자란 아가씨로군. 이런 날씨가 춥다니. 눈보라가 치는 벌판이라도 난 춥다고 하지 않을걸. 소어아는 쓴웃음을 지으며 생각했다. 넌 춥지 않겠지. 넌 물론 알몸으로 빙판에 앉아 있어도 춥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재주를 배우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야지. 또 얼마가 지난 뒤 소선녀가 갑자기 불쑥 일어서는 것이 보였다. 내가 춥지 않은 건 재주가 있어서 그렇지. 난 못 견디겠어. 못 견뎌도 참아야지. 구 아가씨, 이 언니를 얼려 죽이지 않으려면 나무라도 찾아 불 좀 피워봐요. 일이 이쯤 되자 모용구매도 포기했다는 듯 서서히 일어났다. 두 사람은 주위를 살피더니 소어아와 철심란이 몸을 감추고 있는 곳으로 걸어왔다. 소어아는 머리털이 모두 일어서는 듯했다. 아, 어떡하지. 정말 실수했는걸. 내가 어찌 이런 곳을 택했지. 여기에 나무들이 있으니 오늘로 죽고 마는구나. 그들이 숨은 곳은 단 하나의 고목 뒤였다. 고목은 불을 떼기가 가장 적당하니 소어아가 재수 없다고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철심나는 식은땀으로 손바닥이 미끈거렸다. 거기다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소선녀와 모용구매가 더욱 거리를 좁혀 가까이 다가오자 철심나는 더욱 심하게 몸을 떨었다.
조용한 밤 공기를 타고 나뭇가지들이 같이 어울려 흔들렸다. 소선녀는 옮기던 발을 멈추고 귀를 쫑긋했다. 좀 들어봐, 무슨 소리지? 안심해, 언니. 귀신은 없을 테니. 모용구매의 말에 소어하는 한계략이 떠올랐다. 그는 즉시 머리를 풀어 헤치며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을 떠올렸다. 철심나는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분통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소선녀가 바로 앞까지 다가오자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다. 귀신은 없더라도 독사가 나오면 무섭지. 모용구매의 말소리가 싸늘하게 들려왔다. 내가 여기에 있으면 그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 갑자기 하나의 괴물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다. 소선녀는 혼비백산하여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러나 모용구매는 한 걸음 물러서며 외쳤다. 누구냐? 괴물의 음산한 목소리가 주위의 밤공기를 타고 스산하게 번져나갔다. 모용구매, 모용구매, 넌 나를 잘도 해치웠어. 아, 춥구나. 난 추워. 귀신이 되어서도 추워. 모용구매, 모용구매, 내 목숨을 돌려다오.